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산 예당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평상시 주민들이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산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70여 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유족들의 간절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문화재단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은 지역 축제 개최와 예술단체 지원 등을 통해 서산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충남도가 도내 개발 지역에서도 이러한 투기가 있었는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의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와 산하기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사태로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어느 때보다 무섭다며 지역에서도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공직사의 청년 문화를 높여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는 없는지, 비록 타 지역에서라도 개발 예정 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도로 개설 예정지 등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사업지도 포함됩니다.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공소시효에 따라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이내인 곳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내포 신도시의 경우 2007년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위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총 사업비와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 쉽게 하면 공단 조성이라든지 택지 개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통해서 그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가 있다고 밝혀지면 경찰에 그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공직상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본인에게 일일이 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충남도청에선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땅을 사게 한 공무원 2명이 지난 2018년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위는 10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잦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주변 마을 대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예산군 고덕면 상장 1, 2, 상장 1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7차례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달 상장 1, 2 경로당 주변에서는 벤젠의 하루 평균 농도가 충남도 환경 기준을 4차례 넘어섰고 상장 1위 마을회관 인근에서는 기준치를 3차례 초과했습니다. 녹색연합 측은 환경조사 중에 벤젠이 검출됐다는 것은 평상시 주민들이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마을 주변에는 예당 산업단지가 있으며 인근에 예당 2 일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환경조사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반발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산단 인근 마을에서 28차례 대기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출범한 서산문화재단이 10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인 맹정호 서산시장과 조규선 대표이사,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설립된 서산문화재단은 지난 1월부터 업무에 나서고 있는데요. 축성 600년을 맞는 서산 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 등 서산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 개최를 맡고 있으며 서산 창작예술촌, 생활문화센터 운영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지자체 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시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이었던 문화재단이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융합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서산시 문화 발전이 서산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죠. 우리 지역인 서산에서도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70여 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매직골에 있는 정광산. 굴착기로 흙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6.25 전쟁 당시 집단 학살로 숨진 민간인들의 유해를 찾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선 이렇게 색이칠해진 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목한 매장 추정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서산 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모두 1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좌익 사상과 무관하게 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은 젊은 농민들입니다. 이곳 매직골에는 20에서 30명이 묻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서산시와 민간조사단이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매직골에서 돌아가신 분들 6.25 전쟁 때 아마 보도연맹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유해를 좀 찾아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죠. 여기에 유해가 한꺼번에 모아서 매장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찾고자 하는 게 이번 발굴의 목표예요. 이 모습을 가장 애타게 바라보는 한 사람.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황창순 씨입니다. 2년 전 주민 도움으로 희생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매일 발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연맹이라는 보자도 모르는 그런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그 혹독한 매질과 그 험난한 감옥살이를 며칠 하다가 결국에는 굶겨서 이 길로 끌고 올라오면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사살의 장소를 내가 모른다.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놓고 절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발굴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유해가 발견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에 안치됩니다. 향후 계획은 여기서 어떤 유품이라든가 어떤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전자 감식이라도 이런 재반 절차를 거쳐서 세종시에 있는 추모공원에 안치한 후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은 이번이 전국에서 10번째, 충남에서 3번째입니다. 외롭게 잠든 희생자들이 이제라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유족들. 그저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나와주길 손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조각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내 한을 좀 풀었으면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함께 보시죠. 아파트 단지 내 플라스틱 수거함에서 페트병을 일일이 골라내고 있는 경비원들의 모습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신문에 따르면 홍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이 아파트 출입구에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 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물과 분리함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라벨지를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B 씨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라벨을 제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됐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음료나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과 맥주병 등의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오는 7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된 지 2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없도록 물로 깨끗하게 씻고 라벨을 뜯은 뒤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또 부피를 줄이기 위해 페트병을 납작하게 압축한 뒤 뚜껑도 닫아서 버려야 하는데요.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축을 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은 옷과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유색 페트병과 섞이면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 배출을 잘 해야겠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0일 충남 민항건설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서산 민항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양 지사는 SNS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며 충남에도 하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과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태안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와 태안 3대대 토지 반환을 촉구하는 범군민의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태안군과 지역 각계각층 인사들은 태안군청에 모여 안흥진성 및 태안 3대대 토지 반환 범군민의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발기인 40명은 선언문을 통해 안흥진성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태안 3대대 토지가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군민회는 오늘 16일 정식 창립총회를 연 뒤 본격적인 반환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진에서 대호지, 천이장터 4.4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이 조성됩니다. 당진시는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 4,600여 제곱미터에 내년 4월까지 4.4 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공원에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609명의 위패를 모시는 추모각이 신축되고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됩니다. 시는 역사공원을 완공한 뒤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념관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 창단식이 10일 당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구단주 김홍장 당진시장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감독 1명과 코치 2명, 선수 29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13일부터 K4 리그와 전국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충남 지역의 매력을 알릴 충청남도 홍보대사로 배우 김웅수 씨가 위촉됐습니다. 충남도는 10일 도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온라인으로 도지사와 홍보대사가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김 씨는 서천군 출신으로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한 뒤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홍보대사와 함께 전국의 충남을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산시 천수만에서 먹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먹이주기 행사와 함께 국제적 보호종 흑두루미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충남도가 한국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동서발전과 함께 상생협력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상생협력사업은 도와 발전 3사가 각각 5억 원씩 출연해 마련한 20억 원으로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당진과 태안 등 발전사 소재 향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기업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근로복지 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